안녕하세요. 12월 23일 목요일 오늘 시장에서 9일 제지는 오늘도 45원이 하락한 종가 3,905원 100만 3만 7천 주의 거래량을 보였고 전일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분께서는 4,000원도 무너지니까 겁이 좀 나는데 라고 하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빚을 지어가면서 프로그램으로 매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왜 우리가 불안해하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식을 돈 가지고 빌려서 내다 팔고 하는 그들이 불안해해야지. 현금 쥐고 가만히 있는 우리가 왜 불안한가? 기업은 잠시 후에 지난해 2월과 3월에 장비에 대한 특허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조금 지난해 겨울철이죠. 2, 3월에 그때의 이런 특허 출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권 정보를 먼저 하고 나중에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다시 봐드리고요. 어쨌든 현재 모든 세계의 특허가 공개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세 개의 특허는 전부 두 개가 지난해 10월 26일 그리고 10월 26일 두 개 다 작년 10월 26일에 특허가 출원이 되었고 하나는 2019년 12월 10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개 번호는 지난 올해 6월 22일 날 특허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어서 특허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제 오늘 하루하루 오늘 시장에서 일어난 프로그램은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아서 왜 우리가 불안해될 필요가 없는지 빚을 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해야죠. 즉 공매 세력이 가장 빚을 많이 지고 현재 시장에서의 매매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905원이 되었고요. 잠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차후에 하고요. 현재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일 제지는 공매도가 22만 1201주 그리고 어제는 13만 6700주 그리고 12월 21일에는 17만 주 그리고 17일에는 45만 7000주 대단히 공매도가 활개를 치고 현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고요. 평단가는 3,934원이 되었고 대차는 또다시 26만 주를 대차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외국인과 내국인. 외국인은 현재 이제 물량이 없죠. 현재 외국인이 250만 주로서 보유 비중이 1.96%. 사실은 이마저서도 주식을 빌려와서 채워넣은 현재의 250만 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100만 주도가 안 되는지 50만 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차로 채워놓은 상황까지 고려해서 2%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12월 23일 26만 주를 또다시 빌려줍니다. 누가요? 외국인이요. 그러면서 상환은 9,800주가 되었고 현재 다시 대차 잔고는 1,264만 주에 해당합니다. 그럼 260만 주를 누가 빌려주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확인을 해보면 19만 3,400주는 외국인이 빌려주었고요. 6만 7천주 특히 증권에서 6만 7천주를 빌려왔습니다. 누가요? 외국인이. 그래서 26만 주를 외국인이 차입을 했습니다. 왜 빌려왔을까요? 다시 한번 또 공매도를 치기 위한. 그래서 내일 금요일에도 공매도를 칠 가능성. 왜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치고 있느냐?
다음 주 화요일이 대주주 요건에 의해서 함부로 주식을 사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소액 정도만 하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때리고서 그러면서 위에 공매도를 걸어 놓으면서 투매를 유도해 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그러나 현재로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 회사는 아직 보지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글쎄요.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각자 이거 회사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러한 행동을 이행을 하시면 되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요. 어쨌든 현재 외국인이 26만 주를 다시 이렇게 대차를 진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매도 오늘 22만 1000주가 공매도가 늘어난 상황. 오늘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오늘 프로그램은 순 매도가 23만 6천주가 프로그램 매도예요. 프로그램으로 매도가 33만 7천주, 매수가 10만 1000주, 토탈 43만 주를 넘게 됩니다. 오늘 총 주식수가 100만 주이기 거래량의 100만 주 중에 43만 주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으로 사고 팔고만 43%의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럼 내일 금요일에서 또다시 이렇게 이제는 수급이 조금도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이 프로그램으로 또 매도하고 공매도 걸고 이렇게 되면 주가폭이 하락할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어쨌든 내일도 조금 오늘도 그랬지만은 이 정도의 가격에서는 저는 살 생각에 있고요. 뭐 불안할 게 없다 이것이지요. 이러한 의도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이번 주에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중의 흐름은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됐고요. 장중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에서 23만 8천주 프로그램으로 전부 외국인이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최종적으로 17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면 대략 5만 주, 6만 주 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그곳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죠. 왜요? 한번 보겠습니다. 19만 3천 주를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가면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 되겠죠. 다시 빌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6만 7천 주 요 부분이 다시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3만 주를 매도했지만 마치 다시 빌려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마치 17만 주밖에 팔지 않은 그러한 페이크성의 이러한 수치다. 따라서 실질적인 외국인 보유는 250만 주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외국인 실질적인 보유량은 200만 주 아래가 될지 150만 주 이하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17만 1000주가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서는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전과 달라진 모습이 금융투자에서는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도 사실 달갑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매 세력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러한 모종의 협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팔고 여기서는 미리 해지 차원으로 담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이러한 부분도 일부적인 그러한 수치적인 어느 정도 오고 가는 정도이지 정확한 팩트는 달리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프로그램으로 사고 팔고는 이러한 것은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선물거래소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의 지분이 1%대, 1.96%대 250만 주에 해당하고 또다시 대차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다시 이제는 3,800원대가 될지 3,700원대가 될지 기대합니다. 이 공매 세력의 다음 주 화요일까지의 대주주 요건 때문에 그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해의 어떤 포지션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250만 주에서 점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끝은 다가올 것이다. 이곳의 신용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가 되는데요. 또다시 이렇게 11만 8천 주가 상환이 되고 8만 6천 주가 새롭게 나타났죠. 그래서 여전히 신용 융자 잔고는 442만 3천 주, 3.45%. 최근에 가장 낮은 것이 바로 3.30%까지 됐는데 신용시장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조금 더 상환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빚을 투자하면서 얼마나 잘 버티고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거래원을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식을 빌려온 부분이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겠죠. 잠시 특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매도 잔고 12월 21일자 조회로 보게 되면 9일 재지는 현재 다시 공매도 잔고 수량이 532만 5천 주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틀 후가 되면 훨씬 600만 주에 가까울 수가 있다. 공매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일 다음 주 정도가 되면 580만 주까지요. 괜찮은 일입니다. 특허를 보게 되면요. 이거 대면적 그래핀이라고 해가지고 출원 일자가 10월 26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우선권 정보라는 게 보이죠? 이것이 바로 2020년 4월 1일 날 우선권 정보, 특허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우선은 그래서 지난해에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접했습니다. 4월 1일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 특허청에 보니까 그것이 우선권 정보로 4월 1일 날 되어 있고 출원 번호가 지난해에 10월 26일 날 출원이 됐고 출원인은 9일 그래핀이었고 공개 번호가 이제 1년이 지난 며칠 전이죠. 2021년 10월 13일 날 공개. 누구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핀 연속 장치 라지에리아 그래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출원 번호가 2019년 12월 10일이었었고요. 이것은 공개 번호가 올해 6월 21일 대략 1년 반 정도가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19년 12월 10일이면 출원이 됐고요. 그리고 공개 번호가 올해 6월 20일이니까 대략 1년 반 걸렸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에 등록이 내년 정도 2월 정도 이 정도에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더 해봅니다. 또 하나도 역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 수중에 있는데 그래핀 증착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공개 번호가 우선권 정보가 3월 23일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23일. 그러나 출원 번호는 2020년 10월 26일이었고 공개 번호가 올해 10월 5일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면적 그래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국내에 이제 특허 검색을 좀 더 해보게 되면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면적 그래핀이라고 해봐야 그래요. 직물의 산화 그래핀 직물 환원 방법에 되어 있어서 이런 건 어떻게 출원이 4월 20일이고요. 공개 일자도 없이 바로 한 몇 개월 뒤에 등록이 됐더라고요. 잠시 봤는데 글쎄 대면적 그래핀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롤2롤 대면적 그래핀 합성 장치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면적 그래핀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국내에 현재 장비에 대한 특허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어쨌건 대단히 왜곡된 시장의 흐름으로 프로그램이 43%의 매매 자체가 기계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계 어느 몇 군데에서 공매 세력, 외국인 세력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롤링을 시켜가지고 현재 공매도가 22만 주나 때리면서 그럼에도 45원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차후에 이제 이러한 얘네들의 이렇게 많은 공매도를 치고 차입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되갚아야 되기 위해서는 다시 되사야 되는데 그때에만이 이제 가장 바닥권에서의 개인들의 물량이 좀 나오지 않기를 이번에는 바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저는 한 70% 정도는 일부 개인들은 털리게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동안 지켜본 바로 이번에는 제발 나머지 한 30% 정도 부디 조금만 외국인이 다시 되사야 될 텐데 조금만 사더라도 5% 6%씩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내지는 이렇게 많이 팔았을 적에 회사에서 좋은 기사가 딱 터져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 어이가 없는 그러한 표정을 공매 세력에서 보았으면 하는 김구 선생님의 세 가지 소원처럼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에 공매 세력이 황당해하는 모습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 공매 세력이 파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소원처럼 말이에요. 어쨌든 빚을 내서 이자를 주어서 다시 사들여서 하는 세력에 공매 세력에 두려울 것은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4,000원이 하락을 하고요. 지난 11월 말 12월 초 최저권이 어디에 있느냐? 3,700원까지. 현재 3,900원. 하루 걸러서 하루마다 1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45원, 50원 정도씩 떨어진다라면 내일, 월, 화 그러면 3일이면은 150원 정도, 정확하게 3,75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하루에 물론 50원씩 빠진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저는 3,700원대를 가게 되면, 다른 종목에 익절된 거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다 팔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남겨놓고 가서 하고 다시 가져다 놓는 그 금액만큼만 추가하지 않고요. 본래 투자했던 금액 정도만 그럴 생각까지도 있습니다. 실행이 할지는 안 할지는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은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유인즉슨 다른 건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확률은 높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재 가장 제가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고 시장에서는 언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캐파의 규모로서는 독보적이다 라고 볼 수가 현재 있습니다. 아직은 뭐 매출이나 여러 가지는 유언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지불식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판단한 영역이 아니어서 그대로 기다리는 입장일지라도 가능성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일 금요일 시장 일단 대차는 26만 주를 대차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국내의 여건은 수급 상황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상관은 없죠. 개인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좀처럼 수급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금요일과 다음 주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9일의 최저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이고요. 여전히 시간에까지도 한번 볼까요? 시간에서 9일 재지는 15원 정도 또 하락을 하고 13,869 모건 스탠리에서 팔았었고 3,890원대입니다. 따라서 금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3,800원에 머무르게 될지 종가가 내일 금요일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저의 영상은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따라서 각자의 영상은 참고로 하시고 매매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주주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